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시 외곽에서 방과 후 교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한 교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34살 윤서연 씨, 한빛교육재단 이사장 윤태호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서연아, 68회를 살면서 이렇게 무릎이 꺾인 적은 없었어요. 사위 장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서류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서류 얘기라니. 현우야, 서연이 물건 이게 다냐?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거 전부입니다. 지갑, 휴대폰, 깨진 안경. 그런데 없어. 펜이 없어. 펜이요? 은색 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준 거야. 현장에 없었나 보죠. 현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울어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아이.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던 그 노래. 하지만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펜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펜을 쥔 아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한켠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따뜻한 마음 전해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좋은 기운이 머물렀으면 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호는 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넘게 앉아온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방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 아동센터 확장을 결의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이 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의자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없는 세상.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가져다 놓은 서류 더미가 그대로 있었어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사위 장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단정한 머리.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현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받아들었어요.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직 권한 위임의 건. 이게 뭔 소리야? 아버님께서 최근 심신이 쇠약해지셨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서연이 일로 충격도 크셨고요. 당분간 쉬시는 게 좋겠다는 게 이사회 중론입니다. 태호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사장의 모든 권한을 상무 장현우에게 위임한다. 기간은 무기한. 사실상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얘기였어요.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쉬겠다고 했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이사회 만장일치입니다. 여기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현우가 펜을 꺼내 태호 앞에 놓았어요. 도장을 찍으라는 거였습니다. 태호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서 야망을 봤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 사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구나. 태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구겼습니다. 안 찍어. 이건 내가 만든 재단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곳이라고. 구겨진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가.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아버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연이가 죽기 전에 아버님한테 뭔가 보낸 거 없습니까? 태호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요, 그냥요. 현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서연이가 요즘 이상한 서류들을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재단 관련 서류들. 혹시 뭔가 받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가 돌아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위임장 안 찍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문이 닫혔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이상한 서류들. 그리고 왜 현우는 그걸 그렇게 찾으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우의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됐어요. 3일 후였습니다. 아침 9시. 태호는 평소처럼 재단 건물로 출근했어요. 30년간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어요. 실례합니다. 출입이 제한되셨습니다. 태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야. 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새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새 이사장. 그 단어에 태호는 얼어붙었어요. 새 이사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현우 이사장님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작 3일 만에 평생을 바쳐 키운 재단을 빼앗겼어요. 태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이사장님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마치 유령을 보듯 피해갔어요. 태호는 돌아섰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맞으며 걸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집 확인해 보니 어느새 현우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결혼할 때 태호가 선물한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서연이 명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우가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집 팔기로 했거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30년 살던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쫓겨났어요. 통장, 재단 법인카드는 당연히 끊겼습니다. 개인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액 80만 원. 서연이 병원비 명목으로 현우가 빼간 거였습니다. 인맥. 30년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어제까지 허리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전화도 안 받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태호는 혼자 쓸쓸히 웃었어요. 다들 그렇지 뭐. 권력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건 고작 싸구려 여인숙 일주일이었어요. 좁은 방, 곰팡내 나는 이불,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마지막 날, 여인숙 주인이 말했어요. 오늘까지라고. 태호는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지갑, 그리고 서연이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다리가 아파서 멈춘 곳,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밤이었어요. 다리 위에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간간히 차들만 지나갔어요. 태호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어렸을 때 이 다리 위에서 야경을 보여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저 불빛들 예쁘다. 그랬었지. 지금은 저 불빛 중 어느 하나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태호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줬어요. 난간 위로 올라서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이 목소리, 작은 목소리였어요. 태호가 돌아봤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낡은 옷, 때 묻은 얼굴, 너무 야윈 몸. 하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떨어지려고 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밤인데. 저요? 그냥 있었어요. 아저씨야말로 왜 거기 있어요? 태호는 난간에서 손을 뗐어요. 아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요? 근데 아저씨,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아저씨가 떨어지면요, 내일 아침에 라면 끓여줄 사람 없잖아요. 태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뭔 소리야? 저 배고파요. 아저씨 라면 있어요? 없어. 그럼 삼각김밥은요? 그것도 없어. 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태호의 심장이 멈췄어요. 그 노래, 서연이가 만든 노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아이. 태호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이거요? 어떤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누나? 어떤 누나? 예쁜 누나요. 저한테 맨날 잘한다고 해줬어요. 손에 별도 그려줬어요. 아이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희미하게 지워진 별 모양이 보였어요. 반짝이 펜으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별 그려주면서 말했어요. 넌 반짝이는 아이야 라고요.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서연이의 말버릇이었어요. 아이들 칭찬해 줄 때마다 손에 별 그려주면서 꼭 그렇게 말하곤 했죠. 그 누나한테 뭔가 받은 거 없어? 받은 거요? 아이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것, 은색 글리터 펜. 태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거 누나가 줬어요. 예쁘죠? 그 펜, 태호가 직접 주문 제작해서 선물한 펜이었습니다. 은색 바탕에 글리터가 반짝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 각인된 문구가 보였어요. 티오 서연, 넌 늘 아이들의 편이야. 아빠가.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딸의 펜을 쥔 아이 앞에서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아이가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태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요. 그 누나도 그랬어요. 울지 말라고요. 힘들어도 괜찮다고요. 아이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서연이의 노래가, 서연이의 말이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어요.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보내준 것처럼. 너 이름이 뭐야? 강하늘이요. 엄마가 하늘에서 온 아이라서 하늘이래요. 태호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하늘이라니.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아이 같았습니다. 태호가 일어섰어요. 난간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늘아. 라면 사줄게. 진짜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신 그 노래 좀 더 가르쳐줘. 아이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둘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태호와 하늘이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컵라면이 들려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둘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정신없이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올리면 눈이 반짝였어요. 국물을 마실 때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그 온기가 도망갈까봐 잡아두려는 것처럼. 5분도 안 돼서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웠어요. 태호는 자신의 라면을 하늘이에게 밀어줬습니다. 이것도 먹어.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요? 아저씨 거잖아요. 아저씨는 배 안 고파. 다 먹어. 근데 아저씨 배에서 아까 소리 났는데. 태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꼬마가 은근히 눈치가 빨랐어요. 그건 그냥 소리야. 하늘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두 번째 라면도 순식간에 비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 태호는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니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배고픔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연이도 저랬습니다. 어렸을 때 라면 좋아해서 맨날 사달라고 졸랐죠. 그때도 이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었어요. 아내가 야단치면 눈 동그랗게 뜨고 웃던 얼굴. 그게 25해 전 일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배를 쓸어내리며 활짝 웃었어요. 아저씨 최고. 라면 진짜 맛있다. 그 웃는 얼굴이 어딘가 서연이를 닮았습니다. 눈웃음 짓는 모양이 특히 그랬어요. 태호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에서 처음 봤을 때는 몰랐어요. 어둠 속이었으니까. 하지만 편의점 불빛 아래서 보니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때가 묻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눈이 크고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지만 원래는 곱슬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하늘아, 너 부모님은 어디 계셔? 하늘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해졌어요. 마치 이미 많이 대답해 본 질문인 것처럼.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살짜리가 할 말투가 아니었어요. 아빠는? 아빠는 몰라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 말이 태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5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아? 여기저기요. 여기저기. 응. 그냥 돌아다녀요. 보육원 같은 데는 안 가? 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나왔어요. 왜? 하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 싫었어요. 형들이 자꾸 때렸어요. 밥도 안 줬어요.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아이.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 사람들이 가끔 줘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버리는 거 주어요.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원래 그런 거라는 듯이. 태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지금 갈 곳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이라곤 3만 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아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68회를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많은 걸 누렸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죠. 지금은 다 잃었지만 적어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5해를 사는 동안 뭘 누렸을까?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편의점 버리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하늘아,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자. 내가 재워줄게.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아저씨네 집에서요?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저씨도 지금 집이 없어. 근데 따뜻한 데서 자게 해줄게.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도 집 없어요? 그럼 아저씨도 나랑 같은 거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이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태호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이었습니다. 2만 원을 내고 들어왔어요. 남은 돈만 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는 좀 텁텁했지만 따뜻했어요. 태호와 하늘이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찜질복이 아이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소매가 손을 덮고 바짓단이 질질 끌렸어요. 하늘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저씨, 나 옷이 너무 커요. 귀신 같아요. 귀신이 이렇게 귀여워? 귀신도 귀여운 귀신 있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태호는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하늘이는 태호의 팔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태호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물리적인 온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온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윤태호. 태호 아저씨. 그 호칭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까 왜 울었어요? 나오기 전에 울고 있었잖아요. 태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요? 내 딸. 딸이요? 딸이 어디 있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 날아갔어.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랑 똑같네. 나도 엄마가 하늘 날아갔는데. 아이가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태호의 팔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 슬퍼요? 응, 많이 슬퍼. 나도 엄마 생각하면 슬퍼요. 근데 울고 나면 좀 나아져요. 그래, 누나가 그랬어요. 울어도 괜찮다고.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그 누나가? 펜준 누나. 태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누나가 또 뭐라고 했어? 하늘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누나가 맨날 나한테 잘한다고 해줬어요. 다른 어른들은 나 보면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냄새난다고, 거지라고, 저리 가래요.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안 그랬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아이가 눈을 감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넌 더럽지 않아. 넌 반짝이는 아이야. 힘들어도 괜찮아. 누나가 응원해 줄게.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서연이의 말버릇이었어요. 봉사활동 가서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 집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애들한테 별 그려줬어. 너 반짝이는 아이야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저씨, 울어요? 나도 같이 울어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혼자 울면 더 슬퍼요. 같이 울면 덜 슬퍼요. 누나가 그랬어요. 태호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도 태호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었지만 그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 누나가 아저씨 딸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럼 아저씨 딸 되게 좋은 사람이었네요. 응,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왜 하늘나라 갔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싶었어요.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누가 보낸 건지. 아저씨. 그 누나 어느 날 갑자기 안 왔어요. 안 왔어? 맨날 왔는데. 갑자기 안 왔어요. 다음 날도 안 왔고, 그 다음 날도 안 왔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태호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미안해. 아저씨가 왜 미안해요? 미안해. 아이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의 손에 쥐어진 펜을 바라봤습니다. 은색 글리터 펜. 찜질방의 희미한 불빛에도 반짝였어요. 태호가 펜을 살며시 빼서 자세히 봤습니다. 각인된 문구. 티오 서연. 넌 늘 아이들의 편이야. 아빠가. 태호가 직접 쓴 문구였어요. 서연이 25 생일 선물. 방과 후 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줬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어요. 서연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시즌이었습니다. 대기업 몇 군데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태호는 당연히 거기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니까 좋은 데 취직해서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방과 후 교사할래. 처음엔 반대했어요. 뭐하러 고생하냐고. 돈도 적고 힘들기만 하다고. 그때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죠. 아빠는 왜 재단 만들었어? 돈 벌려고. 아니잖아. 아이들 돕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아빠처럼. 그 말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펜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칭찬 스티커 대신 별 그려주라고. 이 펜으로. 서연이는 그 펜을 정말 아꼈어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펜이 왜 이 아이한테 있는 걸까? 서연이가 이 아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줬어요. 왜? 서연이가 왜 그렇게 아끼던 펜을 줬을까? 태호는 궁금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어요. 서연이의 흔적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웃었어요. 아저씨, 따뜻하게 잤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잤어? 응. 아저씨 팔이 베개보다 좋았어요. 태호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참 긍정적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걸 겪고도 웃을 수 있다니. 하늘아, 그 누나 만난 데가 어디야?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지개집? 무지개 마을? 무지개?
그런 이름이었어요. 태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폰이었어요. 화면이 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은 됐어요. 검색창에 무지개 아동을 쳤습니다. 결과가 떴어요.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 주소는 용인시.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구. 한빛교육재단 산하시설.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빛교육재단. 자신이 만든 재단이었어요. 30년 전에 설립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하늘아, 거기 가보자. 가요. 거기 친구들 있어요. 아이가 신나게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러다 멈춰서서 배를 만졌어요. 아저씨, 근데 배고파요. 태호는 웃었습니다. 남은 돈 10,000원. 김밥 2줄 사서 나눠 먹었어요. 아이는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용인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주변에는 농가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센터 건물은 낡은 2층짜리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창문 틀이 삐걱거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입구에는 아이들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그림, 해바라기 그림, 웃는 얼굴 그림, 크레파스로 색칠한 서툰 그림들. 하지만 그 서툼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태호는 잠시 그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이 아이들과 함께 했구나. 이 그림들을 같이 그렸을지도 모르겠다. 웃으면서, 별 그려주면서 하늘이가 태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요. 선생님 만나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로비가 나왔습니다. 낡은 소파와 책장이 있었어요. 책장에는 동화책이 빼곡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 그 사이에 서연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서연이도 웃고 있었어요.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발머리에 편한 옷차림.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이 따뜻했어요. 여성이 하늘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아. 하늘이가 달려갔어요. 여성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그냥 여기저기 있었어요. 걱정했잖아. 다시는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태호를 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자신이 누군지 밝혀야 할까? 전 이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서연 씨 아버지입니다.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 선생님이요? 네. 여성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고, 아버님이시구나. 저는 박미경이에요. 여기 센터장이에요. 여성이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선생님이 3년 넘게 봉사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박미경 센터장은 태호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탁자와 의자가 있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어요. 따뜻했습니다. 하늘이는 다른 방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경 센터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엔 대학생 때 일반 봉사자로 오셨거든요. 네.
근데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도 계속 오셨어요. 나중엔 거의 매일이요. 퇴근하고 저녁에 버스 타고 1시간 걸리는데도 태호는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와서 뭘 하셨냐면요. 아이들 숙제 봐주시고 간식도 직접 만들어 오시고 생일인 아이 있으면 케이크도 사오셨어요. 자기 돈으로요. 센터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셨죠. 하늘이를 특히 예뻐했다면서요. 하늘이가 작년에 센터에 왔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서요. 센터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적응을 못했어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구석에만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말 걸어도 반응이 없었고요. 그랬군요. 근데 서연 선생님이 붙으셨어요. 매일 와서 하늘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억지로 뭘 시키지도 않고 그냥 옆에 계셨어요.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그게 한 달쯤 됐을 때요. 하늘이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뭐라고요? 누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처음 한 말이었어요.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로 하늘이가 서연 선생님만 따랐어요. 누나 하면서요. 서연 선생님도 하늘이를 특별히 예뻐하셨고요. 왜 특별히요?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기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닮았다고요? 혼자서도 잘 버티는 거요. 힘들어도 티 안 내는 거요. 그런 게 닮았다고. 태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랬구나. 여기서 그렇게 지냈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사고 소식 듣고 아이들이 많이 울었어요. 특히 하늘이가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누나 어디 갔냐고만 물었고요. 센터장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센터에서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한 달 전이에요.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렇게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하늘이한테 도움받은 겁니다. 센터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서연이가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 서류 같은 걸 조사한다거나. 센터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사실 서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좀 이상하셨어요. 어떻게요? 센터 서류들을 자꾸 확인하셨어요. 지원금 내역이나 후원금 장부 같은 거요. 태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재단에서 감사가 있나 보다 했거든요. 센터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서연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센터장님, 혹시 지원금이 줄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실 좀 줄긴 했다고요. 2, 3년 전부터요. 예전엔 아이들 간식비도 넉넉했고 시설 보수비도 제때 나왔는데 요즘은 빠듯하다고요. 센터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단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했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말 듣고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서류 복사본 한 뭉치를 들고 오셨어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서 그러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 달라고. 그 서류가 아직 있습니까? 있어요. 센터장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실 서연 선생님 돌아가시고 재단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태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누가요? 이름이 이상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재단 직원이라고 했어요. 이상철.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류 달라고 했어요. 서연 선생님이 센터에 맡긴 게 있으면 달라고 주셨습니까? 센터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줬어요. 서연 선생님이 저한테만 맡기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요? 뭔가 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없다고 했어요.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센터장이 물었어요. 근데 어르신, 그 서류가 뭔지 아세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내려고요. 태호가 센터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딸을 죽였는지, 그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센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죽였다니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서연이가 조사하던 것, 그리고 서연이가 죽자마자 찾으러 온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섰어요. 따라오세요. 센터 창고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낡은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센터장이 맨 구석 캐비닛을 열었어요. 안에 파일 뭉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센터장이 꺼내서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예요. 서연 선생님이 맡기신 거.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첫 장, 한빛교육재단 지원금 내역서. 쭉 넘겼어요. 수십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 후원금 장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 서연이 글씨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글씨체가 독특했어요. 획이 동글동글했습니다. 그 글씨가 서류 곳곳에 적혀 있었어요. 태호는 빨간 표시를 따라 읽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5천만 원, 실제 수령 3천만 원, 차액 2천만 원. 어디로? 그 옆에 서연이가 메모를 적어놨어요. 희망나눔재단으로 이체됨. 희망나눔재단 유령단체? 확인 필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나눔재단.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자신이 재단을 운영할 때 그런 단체와 거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겼어요. 희망나눔재단 등기부등본 복사본. 설립일 3년 전.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대표자 이름. 장현우. 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우. 사위. 재단 지원금이 현우가 만든 유령단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횡령. 태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연이가 빨간 펜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1년차 3억 원, 2년차 5억 원, 3년차 8억 원, 미확인 4억 원 추정, 총액 약 20억 원, 20억. 태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재단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모은 돈,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보내준 돈, 그 돈을 현우가 빼돌린 거였어요. 3년 동안 20억 원을. 그리고 서연이가 그걸 알아냈습니다. 다음 장. 서연이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현우 오빠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왜 이런 거지?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아빠가 알면 충격받으실 거야.
재단을 그렇게 아끼시는데 사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일단 증거를 더 모으자. 확실하게. 그리고 경찰에 넘기자. 아빠한테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혼자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인 줄도 모르고, 아니,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혼자 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파일 맨 뒤를 넘겼어요.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별 모양 칭찬 카드. 서연이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것이었어요. 은색 글리터로 테두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뒤집었어요. 서연이의 손글씨. 하늘아, 넌 반짝이는 아이야. 힘들어도 괜찮아. 누나가 늘 응원할게. 사랑해.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카드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서연이의 마지막 흔적. 서연이의 마음. 여기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에 다 담겨 있었어요. 센터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얼마나 지났을까?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파일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서연 선생님 거니까요. 당연하죠. 태호가 파일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가 죽던 날, 뭔가 이상한 거 못 보셨습니까? 센터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은 서연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가셨어요. 근처 농장에요. 차로요. 네. 그 차가 돌아오다가 전복된 거예요. 센터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네. 선생님이 출발하시기 전에 낯선 차가 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낯선 차요? 검은색 승용차요. 한 30분쯤 서 있었어요.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선생님 차가 출발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센터장이 태호를 봤습니다. 설마 그 차가.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서연 선생님이 조사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면 어르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실 거죠? 딸이 남긴 숙제니까요. 센터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주황빛. 서연이가 좋아하던 색이었어요. 하늘이가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잘 놀았어? 응. 술래잡기 했어요. 그림도 그렸어요. 재밌었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호의 얼굴을 보더니 아저씨, 눈이 빨개요. 또 울었어요? 좀. 그 누나 생각나서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울어요. 엄마 생각나면요. 근데 울고 나면 좀 나아져요. 태호는 웃었습니다. 5살짜리에게 위로받고 있었어요. 하늘아, 나 좀 도와줄래? 뭐요? 그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려고 해.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나쁜 사람이요?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누나가 하늘 날아갔어.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도 도와줄래요. 그 누나 좋았는데 나쁜 사람 혼내야 해요. 태호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 하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
둘은 센터를 뒤로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품에 안은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것, 서연이가 알아낸 것, 이제 자신이 이어가야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끝까지 감아. 내가 못다한 거 아빠가 해줄게. 기다려. 태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이 보였으니까요. 태호와 하늘이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돈은 2,000원. 버스비 내고 나니 그것밖에 없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저씨, 이제 어디 가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은 없었어요. 현우가 다 가져갔으니까. 친구도 없었습니다. 재단 일에만 매달렸으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아저씨? 응, 생각 중이야. 배고파요. 태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2,000원. 편의점 삼각김밥 2개 살 수 있는 돈. 하지만 그것마저 쓰면 정말 빈털털이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뭐 먹을 거 찾아볼게. 알았어요. 하늘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참을 줄 알았습니다. 5살인데 그게 태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태호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서류, 현우의 횡령 증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경찰에 가면 될까? 아니,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는 이미 손을 써놨을 거였습니다. 자신을 치매 노인 취급하고 재단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았다고 할 거예요.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노숙자 차림의 68살 노인. 증거라고 들고 온 건 복사본 서류 뭉치. 상대는 재단 상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누구 말을 믿겠어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김정숙. 자신의 비서였던 사람. 2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재단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서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죠. 서연이가 정숙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숙이가 1년 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났어요. 현우가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때 태호는 이미 재단 일에서 손을 떼고 있었으니까 정숙이를 찾아야 해.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하늘아. 네. 아저씨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요? 예전에 아저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그 이모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찾으러 가요. 근데 어디 사는지 몰라. 그럼 어떡해요? 태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숙이는 재단 근처에 살았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했으니까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 혹시 만날 수 있을지도. 일단 가보자. 예전에 일하던 데 근처로. 1시간을 걸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있던 건물 근처였어요. 태호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빌딩. 30년 전에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게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은 남의 것이 됐지만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저씨, 저기 뭐예요? 아저씨가 예전에 일하던 데야. 우와, 커요. 응, 컸지. 태호는 건물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저기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현우의 영역이니까. 대신 주변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정숙이가 자주 가던 분식집, 점심마다 가던 김밥집,
퇴근 후에 들르던 슈퍼.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아파요. 조금만 더 찾아보자. 근데 이모 못 찾으면요? 그럼 다른 방법 생각해야지. 솔직히 다른 방법이 뭔지 몰랐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슈퍼 앞.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 단발머리에 편한 옷차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사장님? 태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정숙이었어요. 정숙이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양파와 당근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정숙이 달려왔습니다. 태호 앞에 멈춰 섰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사장님 맞으시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정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숙이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정숙아, 나. 설명은 나중에요. 일단 가요. 정숙이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팔을 이끌었어요. 하늘이가 태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모 찾았어요? 찾았어. 다행이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숙의 집은 재단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빌라 3층. 좁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정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호와 하늘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맞아줬습니다. 하늘이가 두리번거렸어요. 우와, 따뜻해요. 어머,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정숙이 하늘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늘이야, 사정이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어. 하늘이? 어머, 이름 예쁘다. 정숙이 하늘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하늘아, 배고프지? 이모가 밥 해줄게. 진짜요? 응, 맛있는 거 해줄게. 정숙이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실내에 들어온 거였어요. 하늘이가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책상 위에서 색연필을 발견했습니다. 이모, 이거 써도 돼요? 부엌에서 정숙이 대답했어요. 응, 써도 돼. 종이도 서랍에 있어. 하늘이가 신나서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30분 후, 정숙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 드세요. 고맙다, 정숙아. 고마우시긴요. 당연한 건데. 하늘이가 밥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진짜 밥이다. 하늘아, 맛있게 먹어. 하늘이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 한 숟갈.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태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사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태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서연이가 죽었어.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알아요.
장례식에도 갔었어요. 멀리서 봤어요. 왜 멀리서 봤어? 현우 상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현우가 정숙을 협박했구나. 서연이 장례식 끝나고 현우가 나한테 서류를 내밀더라. 서류요? 재단 전부 넘기라고. 이사장직도 내놓으라고. 정숙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걸 사인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더라. 그냥 다 줘버리고 싶었어. 이사장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집도 뺏기고, 통장도 뺏기고,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됐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도 몰랐어. 그놈이 그런 놈인 줄. 태호가 품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숙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봐. 정숙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재단 돈을 빼돌린 증거야. 서연이가 모은 거야. 서연 아가씨가요? 죽기 전에 조사하고 있었나 봐.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 현우 상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1년 반 전쯤이었어요. 제가 회계 서류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분명히 2천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나간 거예요. 차액은? 희망나눔재단이라는 데로 갔더라고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가 발견한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현우 상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뭐라고 하던?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한테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도 안 되고 구조조정이래요. 근데 저만 잘렸어요. 22년 일했는데. 정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현우 상무가 협박했거든요. 태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가족들한테까지 손 뗄 거라고. 그놈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정숙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사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서연 아가씨도. 제가 미리 말했으면. 정숙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태호는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숙아, 내 잘못 아니야. 그놈이 나쁜 거야. 이사장님. 근데 정숙아, 서연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온 적 있어?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현우 오빠가 이상한 짓 하는 거 본 적 있냐고.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하던? 정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되게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그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정숙이 서연의 말을 떠올렸어요. 이모,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아빠가 알면 직접 나서실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아빠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모가 아빠 좀 지켜봐 주세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끝까지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자기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아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대학 동기 중에 기자가 있다고, 최수진이라고, 되게 친하대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자? 뭔가 확실해지면 수진이한테 말할 거라고 하셨어요. 기사화해서 세상에 알릴 거라고. 기자, 최수진. 태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 때 자주 데려왔던 친구였어요. 밝은 성격의 여자애. 기자가 됐구나. 연락처 알아? 아니요. 근데 서연 아가씨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서연이 핸드폰. 장례식 때 현우가 가져갔을 거였습니다. 증거인멸. 하지만 기자 이름을 알았어요. 정수가, 그리고 혹시. 태호가 말을 이었어요. 너도 증거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정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몰래 복사해뒀어요. 제가 발견한 거요. 태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봤어요. 희망나눔재단 이체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회. 이건 뭐야? 희망나눔재단 말고 또 있더라고요. 행복나눔회라고. 이것도 유령단체예요. 두 군데로 빼돌린 거야? 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둘 다 합치면 30억은 넘을 거예요. 30억? 서연이가 계산한 20억보다 더 많았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인감이에요. 인감? 현우 상무가 이사장님 인감을 몰래 썼어요. 서류 위조한 거예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감 위조. 그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이 서류들. 진짜야? 네. 제가 직접 복사한 거예요. 원본은 재단에 있을 거예요. 태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증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모은 것, 정숙이가 가진 것, 합치면 현우를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고마우시긴요. 저도 그놈한테 당한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숙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사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뭘? 현우 상무가 요즘 이상한 소문 내고 다녀요. 무슨 소문? 정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치매 걸리셨다고요. 뭐? 재단 넘긴 것도 이사장님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본인이 원해서 한 거라고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 현우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믿어? 믿는 사람 많아요. 현우 상무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장례식 이후로 안 보이시니까. 정숙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사장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그놈이 치매 노인 헛소리라고 할 거예요. 증거가 있어도 위조했다고 할 거고요. 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우가 미리 손을 써놓은 거였어요. 자신이 반격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활한 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아. 정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요. 서연 아가씨 사고 있잖아요. 응.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왜? 서연 아가씨가 저한테 오시기 전날이었어요. 현우 상무가 누구랑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던?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요. 그 여자 움직임 계속 보고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서연이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문제되면 처리해라고도 했어요. 태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제되면 처리해. 그게 무슨 뜻일까? 설마 정말 현우가 서연이를. 이사장님, 저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서연 아가씨가 조사하던 중에 사고가 나다니.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해. 확실하게. 최수진.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서연 아가씨 SNS에 친구 목록 있을지도 몰라요. 고마워, 정수가. 그때였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모, 나 그림 그렸어요. 하늘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태호와 정숙이 그림을 봤어요. 검은 밤하늘. 그 위에 노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 하나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웃고 있는 여자 얼굴. 이게 뭐야? 누나예요. 펜준 누나. 누나가 별이 됐대요. 하늘에서 나보고 있을 거래요.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훔쳤어요. 누나가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줬어요. 별 그리는 거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리는 거요. 하늘이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거 누나 줄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태호는 하늘이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잘 그렸어, 하늘아. 진짜요? 진짜 잘 그렸어. 정숙이 그림을 가져갔어요. 이모가 예쁘게 보관해 줄게. 나중에 누나한테 줄 수 있게. 진짜요? 고마워요, 이모.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기요. 태호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커튼 틈으로 바깥이 보였어요.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도 창문을 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저씨, 저 차. 왜? 아까 센터 앞에 있던 차예요. 태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따라온 거였어요. 센터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더 전부터. 정숙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뒷문? 베란다로 나가면 옆 건물 계단이랑 연결돼 있어요. 거기로 나가세요. 정숙이 태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제거요. 정수가 넌?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는 손 안 댈 거예요. 이사장님이 여기 안 계신 것만 확인하면 갈 거예요. 빨리 가세요. 태호를 베란다로 밀었습니다. 태호는 하늘이 손을 잡았어요. 하늘아, 뛰어야 해. 응.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왔어요. 옆 건물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꽉 잡아. 응. 베란다 난간을 넘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렸어요. 쿵. 충격이 무릎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플 틈이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두 칸. 빠르게. 뒤에서 인기척은 없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어요. 검은 차와 반대 방향. 태호는 뛰었습니다. 하늘이를 아는 채로 숨이 찼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늦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벗어난 거였습니다. 일단은 아저씨 괜찮아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무서웠어요. 미안해. 근데 괜찮아요. 아저씨랑 같이니까. 태호는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하늘아. 네. 아저씨가 꼭 그 나쁜 사람 잡을 거야. 진짜요? 응. 누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태호는 품에 안은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것, 정숙이 준 것, 증거가 모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 최수진, 그 사람을 찾으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뭔 짓을 했는지, 서연이가 왜 죽었는지, 태호는 결심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온 세상에 진실을 말하겠다고. 현우, 내가 뭘 했는지 다 밝혀줄 거야. 서연이가 목숨 걸고 찾아낸 진실. 내가 대신 말해주마. 기다려라. 태호는 최수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숙이 밤새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찾아줬어요. 약속 장소는 서울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30대 중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기자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윤태호 이사장님 맞으시죠? 저 최수진이에요. 서연이 대학 동기요.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하늘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태호를 봤어요. 서연이한테 연락 받았었어요. 중요한 얘기 있다고. 근데 그 전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장례식장에 가려 했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 못 갔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는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서연이가 남긴 거예요. 수진이 서류를 받았어요.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30억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횡령했다고. 서연이가 그걸 조사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기자회견 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꺼냈어요. 이틀 뒤에 가능해요. 장소는 제가 잡을게요. 태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친구분이라.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이가 제 은인이에요. 대학 때 장학금 추천해줬거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그만둘 뻔했다고. 근데 서연이가 장학금 추천서를 써줬다고.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다고. 수진의 눈이 붉어졌어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목까지. 태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다녔구나. 아버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틀 뒤면 기자회견.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하늘이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태호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응, 이제 진짜 끝날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나쁜 아저씨 잡히는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누나가 도와줬어. 하늘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나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태호도 하늘을 봤어요. 맑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응.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서연아. 이제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끝낼게. 그날 저녁.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태호와 하늘이는 역 근처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올려다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현우의 얼굴이 나와 있었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전 행복재단 이사장 윤태호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뭐라고? 태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화면 속 현우가 말하고 있었어요. 인터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1년 전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지셨습니다. 재단 이양도 본인이 원하셔서 한 겁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장인어른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떠도시는 것도 저희가 모시려 해도 거부하셔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어요. 전부 연기. 치매 환자분들이 흔히 보이는 피해망상 증세가 있으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뉴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한편 윤태호 전 이사장이 노숙 생활을 하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장현우 이사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태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정숙이 경고했던 거였습니다. 치매 소문. 현우가 먼저 손을 썼어요. 태호가 기자회견을 열면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고, 피해망상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역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뉴스가 퍼진 거였습니다. 2명의 여자가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치매 걸린 노인이 횡령이래. 불쌍하기도 하고.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힘들겠어. 장인이 저러는데.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가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데 좀 있으려고. 그런데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나가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태호는 아무 말 못하고 나왔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왜 저래요? 태호는 아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3명, 검은 옷, 가운데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상철, 현우의 오른팔, 재단에 있을 때부터 현우 밑에서 일하던 놈. 태호는 하늘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이상철이 웃었어요. 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상철이 다가왔어요. 양옆에 부하들이 따라붙었습니다. 현우 이사장님이 전해드리래요. 조용히 사시라고. 태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켜. 할 말 없어. 이상철이 혀를 찼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나온 거죠. 순간 부하 하나가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놈이 품을 뒤졌어요.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상철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훑어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서류?
어디서 났어요? 태호가 발버둥 쳤어요. 돌려줘. 이상철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태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뭔가 나왔어요. 은색 펜, 서연이의 펜. 이상철이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도 가져갈게요. 뭐야, 펜? 딸내미 거였어?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만은, 제발 그것만은. 이상철이 펜을 돌려봤어요. 아, 가긴 있네. 티오 서연. 효도하셨네.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태호가 매달렸어요. 그것만은. 제발. 이상철이 태호를 밀쳤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이상철이 펜을 흔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나 버릴까? 아님 현우 이사장님 드릴까? 태호는 일어나려 했어요. 부하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옆구리를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또 맞았어요. 등, 배, 계속 맞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일어나요. 이상철이 아이를 봤어요. 꼬마야, 이 할아버지 치매야. 알아? 곧 널 못 알아볼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철이 태호를 내려다봤어요. 기자회견? 없던 일로 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엔 더 아파요. 발길질을 한 번 더 하고 3명이 사라졌습니다. 서류도, 펜도 전부 가져갔어요. 골목에 태호와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태호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어요. 하늘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파요? 피나요? 태호는 겨우 대답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서류, 서연이가 남긴 증거, 전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펜, 서연이의 펜, 딸에게 선물했던 그 펜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이가 흐느꼈어요. 펜, 나쁜 아저씨가 가져갔어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증거도 없고, 서연이 유품도 없고, 세상은 태호를 치매 노인으로 알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울어요? 왜 울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호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춥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아, 아빠가 약속했는데 진실을 밝히겠다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미안해.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태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또 쳤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래도 계속 쳤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하늘이를 봤어요.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도 아무것도 못해줬어.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운 적 없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도, 서연이 장례식 때도 참았습니다. 버텼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아저씨, 태호가 아이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나 있잖아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저씨 혼자 아니에요.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태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서연이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하늘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나도 엄마 없을 때 많이 울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누나가 말했어요.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하늘이가 태호의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도 울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태호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누나 노래 불러줄까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울어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서연이가 좋아하던 노래. 서연이가 이 아이한테 가르쳐준 노래. 태호의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불러요.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두 목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하늘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누나가 듣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태호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아, 들리니? 아빠 여기 있어. 아직 포기 안 했어.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건네준 싸구려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정숙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태호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정숙아, 다 빼앗겼어. 서류도 펜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이사장님, 제가 복사해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정숙이 서류를 복사해뒀던 거였어요. 빼앗긴 건 서연이가 남긴 원본. 정숙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늘이 그림도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하늘이가 정숙 집에서 그린 그림. 서연이 얼굴이 그려진 별 그림. 그것도 남아 있었어요. 정숙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사장님.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정숙이 말했어요. 기자회견 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설게요. 정숙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였습니다. 22년 동안 재단에서 일한 사람, 현우한테 쫓겨난 사람, 증인으로 서겠다고.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에요? 태호는 아이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태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반드시 끝낼게. 기자회견. 무슨 일이 있어도 연다. 온 세상에 진실을 말한다. 현우가 뭘 했는지, 서연이가 왜 죽었는지, 반드시. 이틀 뒤 기자회견 날이 밝았습니다. 태호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정숙이 구해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봤어요. 수염을 깎았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예전의 윤태호 이사장.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하늘이가 태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오늘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이야. 하늘이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돼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우 측에서 뭔 짓을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말할 거 있어요. 태호는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같이 가자. 기자회견장. 서울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수진이 잡아준 곳이에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수십 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숙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준비되셨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서류 봉투를 보여줬어요. 사본 다 가져왔어요. 하늘이 그림도요. 태호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왔어요. 시작하죠. 기자들 다 모였어요. 태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야. 뉴스에 나온 치매 걸렸다던. 진짜 왔네. 태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가 손을 꼭 잡고 따라왔어요. 정숙도 뒤따랐습니다. 단상 앞에 섰어요.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현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태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태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태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태호입니다. 전 행복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호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제 정신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태호는 정숙을 봤어요. 정숙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제4위 장현우가 재단 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희망나눔재단, 행복나눔회. 이 두 곳은 유령 단체입니다. 장현우가 만든 겁니다. 3년간 3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넘겼어요. 제 인감도 위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단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로 쏠렸습니다. 현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분은 치매 환자입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피해망상 증세입니다. 현우가 태호를 봤어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치매 맞나 봐. 저 서류 진짜야? 불쌍하네.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우 쪽으로. 그때 정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정숙을 봤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22년간 행복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윤태호 이사장님 비서였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들었어요. 1년 반 전에 회계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장현우 상무에게 물었더니 다음 날 해고당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협박도 받았습니다.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정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사해둔 증거입니다. 희망나눔재단 계좌네요. 행복나눔의 계좌네요. 위조된 인감 서류. 전부 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해고당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조작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자료예요.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횡령을 합니까? 저도 재단 후계자입니다. 제 재단인데 제가 왜 빼돌려요? 현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 서류,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태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현우가 끊었습니다. 원본 없죠? 그 서류는 이미 처리했는데. 현우가 멈췄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처리했다고요? 뭘 처리했다는 겁니까?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원본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네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어서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방금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없앴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이 잘못 나온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말씀 더 드리죠. 이 서류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금융기록 조회도 진행 중입니다.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미 영장 나왔어요. 현우가 손을 떨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뭐라고 속삭였어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말할 거 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아이를 봤어요. 5살 여자아이.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가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높았어요. 정숙이 마이크를 낮춰줬습니다. 하늘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강하늘이에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회견장이 조용해서 다 들렸어요. 저는요, 버려진 아이예요. 기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 몰라요. 센터에서 살아요. 하늘이가 말을 이었어요. 다른 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넌 버려진 애야. 아무도 안 찾아와. 그래서 저는 맨날 혼자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가 왔어요. 서연 누나가요.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말 걸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누나만 저한테 왔어요. 하늘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아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넌 반짝이는 아이야.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저를 소중하다고 한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여기자 한 명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늘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가 또 말해줬어요. 힘들면 울어도 돼. 근데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아이가 태호를 돌아봤어요. 누나가 죽고 아저씨 만났어요.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도 울고 있었어요. 밤마다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한테 말해줬어요. 누나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하늘이가 다시 기자들을 봤습니다. 울어도 돼요. 근데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거야. 회견장에 훌쩍이는 소리가 퍼졌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남긴 거예요. 제가 아저씨한테 전해준 거예요. 아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 누나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현우를 봤어요. 저 아저씨가 누나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TV에서요. 현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5살인데도 알아요.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들은 왜 몰라요? 회견장이 고요했습니다. 기자들 대부분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멈춰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장현우 씨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임해 동행 부탁드립니다. 현우가 발버둥 쳤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형사가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사받으시면서 해명하시죠. 현우가 태호를 봤어요. 현우의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서연이를 죽게 만든 놈이 가족이라고. 현우가 끌려갔어요. 나요. 저 치매 환자 말 믿으시게요.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기자들이 달려나갔습니다. 특종을 잡으려고.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숙이 부축했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태호에게 안겼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겼어요? 태호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응, 이겼어. 내 덕분이야.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누나 덕분이에요. 태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서연이 덕분이야.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일주일 뒤, 현우는 구속됐습니다. 횡령 30억 원, 문서 위조, 배임, 혐의가 줄줄이 붙었어요. 뉴스에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모습. 며칠 전 당당하게 치매 노인 운운하던 모습은 없었어요. 재단은 태호에게 돌아왔습니다. 빼돌려진 돈도 추적 중이었어요. 그리고 압수품 중에 은색 펜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려줬어요. 태호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티오 서연, 넌 늘 아이들의 편이야. 글씨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서연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늘이도 함께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윤서연, 1990년에서 2024년까지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다 끝났어. 현우는 잡혔고 재단도 돌아왔어. 태호는 펜을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놓았어요. 내가 준 펜. 돌려받았어. 내 거니까. 여기 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근데 내 덕분이야. 내가 남긴 증거, 내가 도와준 아이, 내가 심어놓은 마음들. 그게 아빠를 살렸어. 태호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가 나한테 전해줬어. 내가 그 아이한테 해준 말.
울어도 돼. 근데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 듣고 다시 일어났어. 내 말이 아빠한테 닿았어.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사랑해. 아빠 딸이어서 고마워. 한참을 울었어요.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누나, 안녕. 나 하늘이야. 아이가 말했어요. 누나가 가르쳐 준 거 아저씨한테 다 전해줬어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일어났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아이가 묘비를 만졌어요. 누나, 고마워요. 나 이제 안 외로워요. 하늘이가 태호를 받습니다. 아저씨, 누나한테 노래 불러줘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태호도 따라 불렀어요. 두 목소리가 묘지에 퍼졌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하늘이가 위를 가리켰어요. 아저씨, 별이에요. 태호가 올려다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어요. 누나예요. 누나가 보고 있어요. 태호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태호는 하늘이 손을 잡았어요. 가자, 하늘아.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두 사람이 걸어갔어요. 노을빛 속으로.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춤을 췄어요. 묘비 위에 은색 펜이 반짝였습니다. 별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소중한 아이처럼